입니다. 예, 김경우입니다. 우리 권영택 사장님,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그 뉴스테이 사업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느 한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당초 민간 추정 이익은 290억이었는데 5년 만에 이제 물론 주택 가격 상승이 있었고 하긴 했지만 8.3배가 증가한 2,402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네, 사실은 그 민간 기업 건설회사는 초기 투자액이 436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초과 이익이 돌아갔는데 뉴스테이스 정책 설계 시 초과 이익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허구에서 기금 투자 심의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민간의 막단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출자 승인을 하게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비활성화되어서 아마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막 100% 초과 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고 90%도 있고 이 특정 지역 여기는 70%의 민간 이익을 받는데 이걸 한번 우리 김수상 실장 나와 계시나요? 안 계신가? 국토부의 위원장님? 예. 우리 김수상 국토부 주택 예,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민간 이익이 너무 초과 이익이 돌아가는데 뉴스테이 사업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분양 방법, 초과 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분양 전환 등 기준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민간이 너무 과도한 이익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게 분양이 이제 5, 6년 뒤에는 분양이 진행돼요. 물론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이게 민간에게 너무 초과 이익이 돌아가는데 100%, 90%, 70% 이래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이익 환수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대장동 개발 이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1,800억으로 봤는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4천억이 갔고 거긴 물론 이제 공공개발 이익 환수가 58%나 됐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공공이 훨씬 더 환수를 많이 받은 건데 이거 국토부에서 정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뉴스테이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주택 시장 상황에 맞춰서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추가 이익 환수 규정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기금에서 70%까지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으로 강화를 해 왔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이익 환수 관련해서 추가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국토부에서 초과 이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권영택 사장님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이제 전세 반환 보증보험이 있죠, 허브에. 근데 이게 보면은 보증보험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세 사는 분들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보증금을 넣고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얼로 도망가 버렸다든가 이런 상황이 나와서 근데 여기에 도망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허구에서? 그러니까 인감이 찍힌 전세계약 종료 증명서나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아니 도망가서 연락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이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허구가 이게 임대 종료 2개월 전에 이 종료 증명서를 받아야 된다는 안내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셨고 또 굉장히 건강한 생각 속에서 지금 허구를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증 이행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 네, 네. 그 어떻게 대책이 있겠어요?
대항력과 뭐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권 등기를 뭐 격려하지 못했다든지 불가피하게 뭐 주택 임차권 등기가 불가능한 선의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도록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까지 그리고 포함해서 또 하나 사례도 있어요. 뭐냐면 연달아 계약한 세입자가 중복돼서 2명이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을 해서 보증보험을 해서 이제 탈락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임대인이 또 어떻게 사고가 났든가 도망가 버렸을 경우에 거기서는 이제 임대보증금을 안 주고 또 새로 들어오는 그 이제 전세입자한테는 또 전세금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중이 될 경우에 이게 또 이것도 못 받아요. 이중이 될 경우에. 예?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임차인을 구제할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보증보험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예?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임대 보증보험 들어 있는 우리 전 국민들의 숫자가 해마다 가면 갈수록 늘더라고. 응?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의의 전세 임대 보증금을 띠낄 염려가 있는 선의의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거는 허구해서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응?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대책을 저한테 좀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가격 통계 선진화 방안 또 좋은 책자를 내셨네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우입니다. 우리 손태락 한국 부동산원 원장님, 예. 지금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국 시군구가 총 268개인데 86곳은 아직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 저 아파트 재고량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고량? 예, 아파트 그 지역에 있는 총량 기준이 예, 근데 좀 적은 얘기- 곳은 저 주택 동량 조사 대상 자, 지역이죠. 근데 원장님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전북 부안에도 500세대 넘는 최신 아파트들이 많고요. 강화 같은 경우도 강화 옹진도 강화는 1000세대가 넘는 그 이제 합쳐서 1차, 2차 이런 데가 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창원 성산구는 25만 명이 거주하는데 거기도 그렇고 마산 회원구도 19만 명이 이제 거주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부산 동구가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어요. 표본에 없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 신뢰가 생길 수 있겠나요? 예, 저희들이 이게 표본이 한정돼 있다가 보니까요, 숫자가 아파트 재고량 시군 단위로 5,000세대 표본이 미만인 넓혀야지 경우는 그럼. 지금은 빼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 이 개선 방안을 이 찾아보겠습니다. 개선 방안을 좀 보고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앱 청약홈 그게 있죠. 예, 그게 지금은 이제 9시부터 8시부터 시작되죠. 그게 예, 서비스가. 예, 예. 근데 11월부터 8시로 11월부터는 9시부터 예, 예. 시작되는 걸로 돼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시 반에 끝나고. 예. 근데 이렇게 축소를 해서 서비스를 줄이는 이유가 뭐죠? 이제 그 은행 영업 시간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려고. 근데 보세요. 이게 낮 예. 시간을 활용하기 힘든 2030 젊은 직장인들이 2년 전에 비해서 이 아파트 매매 비율이 4%나 증가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은행 업무와 연동된다 그러면 금융결제원 서비스는 10시까지 해요. 또 증권사 공모주 청약 서비스도 10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요? 좀 간단한 조회나 이런 것들은 운영 예, 시간을 그래서 그 네. 부분은요. 저 은행과 연계되지 않은 단순 조회 서비스는 그렇죠. 24시간 하려고 지금 24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요?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조만간. 그러니까 이게 11월부터 이 조정하는 거에서 예, 단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외해서 24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문대림 이사장님. 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JDC가 그 이 저 토지를 왜 이렇게 많이 보유를 하죠? 비축 토지. 저희가 법적으로 비축토지가 의무사항으로 주어졌습니다. 의무상으로 얼마나 보유하게 돼 있어요? 그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토지를 먼저 저축 차원에서 비축하라는 의미로 법적으로 주어진 사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축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개발 계획이라든가 목적이 분명했을 때 토지를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 지연 이유를 보면 사업 철회, 사업 보류, 지역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를 가끔 가는데 JDC에 대한 그 제주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 어? 네, 그렇습니다. JDC가 무슨 땅 장사하냐 이런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목적성으로 뭔가 필요할 때 땅을 사는 거지. 땅부터 사놓고 하다 보면 결국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 행위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의 개발 행위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썽이 나는 거예요. 이 직원이 이 부정한 방법을 저질러서 이 토지 매매 계약서 첨단 단지 내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생겨서 물론 이제 직위해제했지만 혐의 없는 걸로 나왔죠. 네, 부패방지법상 혐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새롭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훈이 수고하셨습니다.